방통에 계실 때도 사실 KBS 사장 교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기력한 느낌이 좀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분노도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단식도 하고 저항을 했는데 네. 다행히도 MBC는 그 시기가 좀 조금 지연되면서 음, 박문진 이사장이 다시 이제 복귀해서 복귀를 일을 해서. 해서 그나마 이제 버티고 있는 거고 음, KBS는 제대로 못했죠. 제대로 네. 못하고 텔레비전 수신료도 지금 이번 달부터 분리징수를 이제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한전에서 뭐 저거를 근데 안 아직까지는 한다고. 예. 제가 올해 이번 달에 그 수신료는 고지서에 같이 와서 음, 납부를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텔레비전 수신료가 KBS 공영방송을 유지하는데 3분의 1 정도 비용을 거기서 충당하는 네.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제살을 이제 깎아먹고 음,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 내지 못하고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외면받는 그러면은 음. 국민이 외면하면 좋을 사람은 독재자밖에 없죠. 오늘 김현 당선인 말씀 들으니까 언론이 정말 중요하다. 네. 이재명 공기와 같다는 얘기를 어,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제일 대표도 먼저 그러니까요. 예,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이어지고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상적으로 음, 됐다. 그래서 잡혀간다. 네.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한다. 얼마나 망신이냐 이런 음, 표현을 정말 5줄 하나 둘 셋 넷 6줄이지만 네. 가장 압축해서 앞에. 표현한 예. 거죠. 그리고 맨 맨 앞에. 앞에. 네. 그래요. 그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또 싸울 것이냐,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방통위원회가 네. 제 역할을 하도록 견제를 하는 것이 1번인데 그러려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선의로 해놓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9명의 위원 중에 7명이 있을 때만 네. 그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5인 이잖아요. 네. 그러면 방통위. 최소 4인. 왜냐하면 재척 기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4인 이상 됐을 때가 의결할 수 있는 의결 종족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2인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제한이 없기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예, 이렇게 막 하고 있는 하고 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으로 협의제 기구인데 2인으로 한다는 건 독임제 기구, 장관 차관 독임제 기구처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줄 법 몰랐던 위반이다. 거죠. 그렇죠. 만들 네. 때는. 그리고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의결 종족수를 구체화시키는 거하고 예. 그다음에 상임위원을 그러니까 언제까지 한다라는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방심위는 30일 안에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안 해도 무방한 것처럼 돼 있는데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강제 규정을 좀 넣어야 되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지금 위원장이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을 할 때 부위원장은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하도록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대통령이 추천한 부위원장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의 입장과 국회 입장이 동시에 한 명이 다 하고 있는 거. 근데 이건 견제 기능이 없는 거다. 그래서 네. 이것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방심위의 의결을 그냥 서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건데 어. 필요할 경우는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를. 의견 청취도 듣고 네. 공청회도 열어서 가진금이 3천만 원 가진금은 굉장히 무거운 징계거든요. 근데 한 번의 기회도 없어요. 방통위 와서 그 방심위가 그 이제 지법이라고 얘기하면 고법, 대법원의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방심위 자체에서 의결한 거를 방통위는 그냥 서면으로 결재를 네. 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하. 무책임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네. 방심위를 지금처럼 민간 독립기구로 두되 국회의 기능을 좀 더 그 강화시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방통위 역시도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추천하고 이 네. 기능을 국회에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도 지금 시행령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를 네. 어디서 의제화할 거냐 이 문제도 음. 제도 개선을 해서
적어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국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심사하고 집행하는 이 기능이 있다면 국회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네. 거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를 해서 통과를 네. 시켜야 되는 일도 있고요. 네. 거부가 됐던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됐던 방송 3법도 다시 이제 입법을 네,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쭉 들어보면은 사실은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고 네. 이른 대선으로 대통령 선출되고 그다음에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다 임명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때 2인 3인 체제가 있었는데 음.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합의를 해야 되는 기구의 성격을 반영해서 아하. 사무처가 그때 보고서를 올렸는데 네. 똑같은 사무처가 지금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권의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바람보다 먼저 누우면서 국민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킨 문제도 역시 또 국가공무원법상 위반하는데 네. 검찰이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아하. 거죠. 그래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다. 지금 보면 검찰 개혁도 시행령으로 다 뒤집어 네, 놓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등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 그거 좀 꼼꼼하게 예.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아쉬움도 심판 있고. 21대 국회가 여야가 함께 심판 받았다. 그러니까 국정 심판도 있었고 네. 정치권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라는 게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국회를 임해야 그러게요. 된다는 거죠. 네. 저 같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김현 당선인 만나 보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막 이걸 꼭 해야겠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신 것 같아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김현 당선인에 또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22대 이제 국회 개원하게 되면은 상임위는 어디로 가세요?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지금. 있습니다. 아직 보좌진도 결정된 건 그렇게 아니고. 구성했고요. 네. 아무래도 직전에 방통위원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그 전문성과 그다음에 이제 투쟁력 그리고 속속들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지만 네. 빈틈없이 처리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할 거라고. 예, 기대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 이제 처음에 국회에 입성하셨을 때 뭐 그 전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원조 여전사라고 저희가 수식어를 붙여도 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가열차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늘 가 있었던 현장에 것 항상 같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은 현장에 잘 안 온다라는 생각을 기자들이 많이 했었는데 김현 당선인은 그때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가지고 와 정말 잘 싸운다. 우리 자주 만났었죠. 자주 만났죠 네. 현장에서. 그런 기억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 나눠보고 이렇게 인터뷰 해본 느낌은 더 성숙돼서 돌아온 것 같다. 네. 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네, 말씀하면서. 많이 시련을 많이 겪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제도 개선 그다음에 대통령을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직업으로서 국회의원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이유를 갖고 있다면 네. 그건 온전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하. 두려움의 대상은 국민이지. 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고 의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매일같이 헌법을 사실은 살펴보고 있어요. 헌법. 네.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22대 국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현 당선인 제가 자주 모셔서 네. 또 이 상임위 관련된 또 방송 언론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어떻게 이 개혁적으로 또 지금 이 불통의 이 언론 환경 어떻게 또 바뀌어갈 수 있는지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실 것 같은데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국민들이 함께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야당이 야당답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채찍질도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오마이 TV에서 늘 생중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네. 그나마 저희가 버틸 수 있었다 여기까지. 그래서 더 큰 애정을 보내주시고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면 저는 그 머지않은 시기에 저희가 꿈꾸던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역할을 가장 맨 앞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또 있고 저희 정치인들이 있다는 그 믿음은 늘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애정 어린 관심 그다음에 뒷받침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는데 늘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 당선인 저희가 지켜보고요. 또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